아. 자, 이건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잘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자면 기출문제는 그냥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마스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로 연습해주는 게 좋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같은 말이지? 이미 출제된 거니까. 그죠? 자, 현존하는 모든 기출문제들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수1, 수2, 미적분이 전부 4회독이 돼 있는 상태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4회독 4번씩 풀려 있는 게 좋습니다. 무슨 문제집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출 문제집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마더텅이나 아니면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 적은 거는 좀 빼도 괜찮고요. 너무 양 적은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양 충분히 있는 거로 4번 정도 회독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4번 회독했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물리적으로 4번 하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왔다 그러면은 4번 정도 보잖아요. 그럼 문제만 딱 봐도 풀이가 보여요. 거의 그 정도 상태가 됩니다. 4번 정도 본다면은. 정말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번만 해도 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딱 보는 즉시 답은 어차피 계산해야겠지만 머릿속에서 풀이가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딱 문제만 딱 보더라도 무슨 과목에 무슨 단원에 뭐가 핵심인 걸 쓰겠구나 라는 게 그냥 딱 보이는 거야. 기출문제들의 한정에서는. 그럼 왜 그게 돼줘야 되느냐? 걔네가 근간으로 다른 사설 문제에도 확장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 변형한 거예요. 한 발씩만 더 나가요. 진짜로 한 발씩만. 그러면 수능은 어떠냐? 수능은 여기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게 튀어나옵니다. 완전 처음 보는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 처음 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신선한 발상이 끄트머리 한 개 이미 이만큼 출제되어 있으면은 아직 등장을 안 했던 요 끝부분에 살짝만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이 다 마스터되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 짧은 친구는 3번만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대충대충 풀고 넘어가고 대충대충 정리하고 넘어가잖아요. 5회독을 해도 6회독을 해도 안 돼요. 진짜로.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1회독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첫 번째 볼 때가. 근데 첫 번째 정말 꼼꼼하게 잘 봤다. 와, 내가 이건 진짜로 더 이상 틀릴 수 없을 정도로 풀어냈다. 정리했다. 그래도 2회독제 되면은 다시 또 새롭게 느껴져요. 대신 시간은 절반 걸려요. 근데 3회독제 되면은 그때는 얼추 보이기 시작합니다. 4회독제 되면은 딱 풀고 나서 끝나는 내 감상문이 어떠냐? 굳이 또 풀 필요가 없겠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가요. 보통은. 진짜로. 그래서 4번 정도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4번이면은 얼추 거의 다 정리가 돼요. 근데 미적분은 4번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원수특은 그래도 지금 몇 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미적분은 쉽지는 않아요. 미친 듯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여름방학 끝날 때 4회독이냐? 여름방학이 끝나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9월 평가원이 들어가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3주 정도 전에는 실전 연습 계속 해놔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보는 모의고사는 기존에 나왔던 모의고사 가지고 만들어낸 걸로 보면은 감이 좀 떨어져요. 왜? 내가 여지까지 봤던 문제가 모의고사에 떡하니 들어가 있으면 긴장감 사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는. 근데도 지금 기출문제 가지고 웬만큼 모의고사 만들어서 우리 지금 주말에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출이 아직 마스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딱 봐도 기출이 완벽하게 마스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역생 중에서는 나오기도 힘들고요.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 그게 되면은 아니 실제로 이건 좀 온라인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자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 태반이에요. 절반 이상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수준까지 가는 게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킬러 제외하는 경우는 괜찮죠. 근데 킬러까지 가야 돼요. 킬러까지.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봉투 모의고사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구호 평가원 봐야 돼요. 왜? 얘가 수능을 보기 전 마지막 제대로 된 모의고사예요. 진짜로. 계급장 다 떼고 붙는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딱 2번밖에 없잖아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근데 6월 평가원은 딱 이 2개만 재수생들 포함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외에는 재수생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수생들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죠? 반수생들 여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면은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생 재수하는 친구들 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은 3월 모의고사를 본 상태에서 6월 평가 가면서 보통 반등급이 내려가요. 그리고 6월 평가원에서 9월 평가원으로 가면서 반등급이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한 등급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수능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나와요. 진짜로. 그 사이에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한 1% 정도? 1% 정도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1%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1%가 적은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요. 3개월 동안에 막판 뒤집기 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경우냐? 이미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양만 충분히 맞춰지면 갑자기 점수가 빵 뛰어 올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3월 달에 재수학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때 거의 전체 꼴찌였어요. 재수학원 전체 꼴찌. 근데 내가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3수 때는. 왜? 잘 봤으면 기억을 했겠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1월 수능 봤을 때 얘기했지만 재수학원 전체 1등 했어요. 수학 만점 맞았고 9월 평가원이 기억도 안 나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폭등했어요. 진짜로 폭등했어요. 정말로 점수가 좀 폭등했습니다. 왜? 그 전까지 계속 기초만 연습했어요. 진짜로 기본에만 충실하게. 점수는 나중에 올라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출 문제는 뭐 볼 필요 있어? 그냥 어차피 사설 문제만 계속 많이 풀면 되겠지. 90%가 성적이 내려가요. 진짜로. 재수하면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요. 왜? 이것만 풀다 보면은 오히려 막 지역적인 부분에 빠지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센 같은 거 풀 때 센 보면은 그냥 딱 깔끔하게 그 핵심 개념만을 문제로 삼고 있죠. 지저분하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일품 같은 거 봐봐요. 이제 좀 고급 심화서 이런 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함정 살짝 하나 만들어내요. 그 함정 때문에 시간이 거의 90%가 뺏겨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틀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것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얘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체적인 큰 틀이 깨지게 돼요. 그게 오히려 박살나는 문제점이에요. 실제로 재수생들이 성적이 하락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재수생들이 다 올라가질 않아요. 뭐 물론 안 올라간다, 모두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 안에서도 잘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다만 최상위권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 흡수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출문제는 딱 어느 정도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일단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걔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설은 나중에 진짜 지겹도록 봐요. 나도 안 주고 싶어도 계속 줘요. 진짜로. 넘쳐나도록 줘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만 보면은 되나요? 기출문제만 만약에 마스터한다. 진짜 내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기출문제만 보자마자 파파파파파 풀 수 있다. 30번 제외하고 최고 난이도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냥 보자마자 파파파파 풀 수 있다. 기출문제들 최소 2등급은 보장이야. 진짜로 최소 2등급 보장. 근데 우리가 2등급 맞자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최소 2등급 보장이고 기출만 가지고도 1등급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문제를 외운 게 아니고 완전 뜯어서 풀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1등급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출만 가지고는 사실 안심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설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 기출로 메꿔지지 않은 그 사이 빈틈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사설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1등급 반열에 들어가요. 안정적인 1등급 반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미안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100점 만점 시험지를 보는 게 아니고 96점짜리 만점 시험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22번은 일단은 빼놔요. 최후순위로 빼놔요. 풀만하던데 왜 빼라고 얘기하냐? 수능 출제위원들이 지금 불수능 시절에서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22번이 쉽게 풀리잖아요. 본인들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쉽게 공략되다니. 그러니까 이게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진짜로 좀 그래요. 이거는 쉽게 허용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또 없냐? 15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객관식이라서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둬요. 어렵다 해도 적당히 어려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킬러니까 보통은 빼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얘를 포함시켜서 연습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은 뭐냐면 30번이에요. 확통 30번이면 맞춰야 돼요. 근데 미조건 30번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92점짜리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돼요. 정말 92점을 목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92점을 일단 맞아야 돼요. 일단 92점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얘네 빼고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일단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너스 점수. 나머지 보너스 점수. 이게 92점, 이게 만약에 100점을 목표로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면은 22번하고 30번을 빼고 나머지 문제가 100분 중에 몇 분 만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오바. 그건 좀 너무 같고, 최소한 60분 안에는 끝내야 돼요. 60분 안에는 92점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왜? 22번, 30번은 물론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빨리 끝나면은. 왜냐면 내가 5분에 끝나니까. 근데 정말 길면은 보통 이제 현역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실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22번, 30번은 10분 내로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안정적으로 20분은 좀 잡고 들어가줘야 돼요. 왜? 이거저거 시도 다 해봐야 돼요. 진짜로 별짓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60분 내로 끝내야 돼요. 참고로 내가 현역 시절 때 자꾸 미안해 현역 시절 얘기해서 나는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이때는 30번이 최고 난이도니까 1번부터 29번까지 푸는데 시간이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1번부터 29번까지 푸는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어. 50분을 넘겨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50분을 넘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4수 때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본 모든 모의고사에서 수학 틀린 게 한 손가락으로 꼽았어요. 수학 틀린 게. 일단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은 다 맞았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가끔 30번이 하나씩 틀렸어요. 50분 동안 풀었는데도 틀려요. 50분을 넘게 풀었는데도. 왜? 가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걸 맞추라고 낸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끔 하나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부터 29번까지 풀 때 나는 어땠냐면은 이 당시에 나는 실수라는 것 자체를 안 했어요. 진짜로. 지금은 많이 나오는데 난 진짜 실수라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언제였더라?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날에 내가 웬만하면 안 노는데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다가 잔 적이 있어요. 이게 3수 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다 군대를 들어가 있는데 걔네가 짬이 아직 안 될 때라서 휴가도 잘 못 나오고 하는데 4수 때가 되니까 애들이 병장이 돼가지고 자꾸 휴가를 맞춰서 나와가지고 나를 자꾸 불러요. 참고로 내 친구들 중에서 공부 제대로 한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래서 괜찮잖아 하면서 그냥 뭐 해요. 그래서 3시까지 먹었는데 6시에 일어나서 학원을 갔어요. 국어 열심히 봤어요. 수학 보는데 갑자기 내가 한 50분 지나니까 엎드려서 자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했는데 96점. 그래서 내가 이때 엎드려 잔 이유는 뭐냐면은 1번부터 29번까지 다 풀었어요. 그럼 나는 일단 1등급 확정.
왜? 난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 50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30분 문제를 푸는데 야 이거는 내가 50분 동안 머리 싸매고 해도 100점이 장담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교육청 모의고사 했어가지고 장담을 못하겠는 느낌? 그래서 내 선택지는 자자. 다음 시험을 위해서 자자. 어차피 나는 1등급 확정이니까. 그래서 그냥 잤어요. 뒤도 안 보고. 그래서 그냥 96점 나오고. 그런 적들이 한 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대로 그 외에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기출문제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풀어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현역 시절 때에는 어땠냐?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풀어봤어요. 정석 빼고. 정석만 안 풀었어요. 정석 너무 풀기 싫어서. 진짜로. 너무 내 눈에 안 들어와서. 미안해. 같은 홍씨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정석 빼고 다 풀었어요.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센 같은 문제집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풀어요. 다 푸는데 예를 들어서 미적분 센 같은 거 풀 때 한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말 길어야 일주일이었어요. 길어야 일주일. 센 미적분 풀면은 와 그러면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보통 2시간 정도 했어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왜냐면은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보면은 그냥 답이 보여요. 그냥 그러면은 센 같은 거 한번 다 풀면은 보통 몇 개 정도 틀리냐면은 2-3개 정도 틀려요. 2-3개 정도 틀려요. 안 틀려요. 진짜로 안 틀려요. 이 당시 나는 진짜 문제 푸는 머신이에요. 솔직히 지금보다 더 잘 푸는 것 같았어.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도대체 뭘 알고 풀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 지금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진짜 그냥 딱 문제 푸는 것만 좀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대신 실수를 안 했지. 그럼 2-3개 정도 틀려요. 그럼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역시 난 잘해. 휙 갖다 버려. 이럴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2-3개 정도 틀리면은 내가 이 센이라는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이 2-3문제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걸 틀렸을까? 내가 틀렸으면 실수로 틀린 게 아닌데 이걸 왜 틀렸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해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나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모래를 거르는 채가 있으면 그 모래채에다가 놓고 봤을 때 모는 걸러져 나가고 모는 막히잖아요. 얘가 왜 새 나갔을까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알고리즘 그 단계로 문제가 정립되다가 통과하는데 마지막에 걸렸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풀어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새 나갔을까? 그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싹 다 수정해요. 얘가 안 새 나가게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거를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놓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나한테는 1분짜리예요. 진짜로 1분짜리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센 같은 문제집은 한 2-3일이면 풀어요. 한 1시간이면 한 100문제 푸니까 진짜로 10초 안 넘어가는 문제도 되게 많으니까 웬만한 도형과급수도 암산으로 풀고 그랬어서 진짜 맨날 뻔한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체계 정리해야 돼요. 기출 문제로. 진짜 화이팅. 미안해. 갑자기 뻘소리 엄청 많이 해가지고 화이팅. 자 그러면은 아무튼 12번까지 봤고요.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가 끝날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가. 근데 사실 뭐 미분법은 볼 게 없죠. 그냥 미분만 하고 값 집어넣고 끝나는 거라 가지고 일단은 1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많이 틀립니다. 13번.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도 다들 잘 푸네. 참.
붙었네. 자, 항상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부터 한다고요? 극한은 꼴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얘가 무슨 꼴이길래 이런 게 나왔지? 라는 거. 그 꼴을 확인하고 나면은 처리 방법이 보여요. 자, A, B, C가 양수로 나왔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곱하기 ln이에요. 얘가 얼마로 가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어차피 얘가 사라지잖아. 무한대 곱하기 ln b네. 무한대 곱하기 ln b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b는 얼마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무한대가 한 개 있으면 무한대예요. 그렇죠? 무한대가 빵 개 있는 경우만 그나마 수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답 4 아니에요? 왜? M이 뭐 다르게 나올 여지가 없는데.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마. 자, 당연히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어야지만 그나마 수렴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B는 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B가 1이 아니면 절대로 수렴을 안 합니다. 그럼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꼴로 옮길 수도 있겠네. 어차피 x의 a제곱이 ln 위로 올라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ln 1 플러스 x제곱분의 c의 x의 a제곱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얘가 지금 2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죠. 그쵸? 아이, 첫 번째 이거 무리수 2로 나와야 돼요. 무리수 2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x제곱분의 c가 역수로 지수로 올라가야 되고요. 지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2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승리 풀 때 이거 그 공식 써서 푸는 거 여기 앞부분 여기서 이거 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하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풀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마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아이고, 우리 아직 우리도 답 나오면 좀 알려줘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2로 나와야지만 될 거예요. 2가 아니면 안 되니까. 왜? 이거 역수가 있어야지만 무리수 2로 정의가 되겠죠.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잖아요.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무리수 2 형태가 아니면 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ln 1 플러스 x제곱분의 c 그 얘는 c분의 x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c가 없죠. c가 없으면은 다시 또 곱해줘야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 2가 되고요. c는 개수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c ln 2가 되니까 c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값이 다 등장을 합니다. 무리수 2 정의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일단 14번을 많이 좀 헷갈려 하니까 14번 좀 가볼게요. 14번. 자, 원이 등장을 하는 순간 일단 머릿속에서 뭐가 파바바박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지수함수가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뭐 일단은 힌트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뭐 답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오케이. 답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고요. 미안해, 답이 조금 다니까. 자, 당연히 여기서는 지수함수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중심좌표가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일 뿐인 거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러면 요 원, 중심이 t, 2의 t제곱인 이런 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심?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준 거잖아요. 그쵸? 자, 당연히 직선과 접한다. 직선과 접한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고 일단 얘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관련된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게 맞아요. 뭐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걔는 먼저 떠올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면 안 쓰는 문제면은 안 쓰면 돼요. 다른 걸 또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단 얘는 떠올려야 돼요.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접하니까 얘는 접점까지 거리네요. 반지름이죠? RT.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RT.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MT로 잡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점 지나가니까 MTX잖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충분히 식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RT는 뭐예요? T죠. 그냥 X좌표니까. 그죠? 반지름은 그냥 T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냥 T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MT식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공주가. 농담. 자, 천천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RT는 우리가 T인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MT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MTX 빼기 Y는 0. 이것과 중심사의 거리. 그렇죠? 이것과 T, T2의 T제곱. 자, 요거에 관련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가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어차피 그냥 RT잖아요. 그렇죠? RT는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MT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절대값 얘 갖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MT에다가 T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2의 T제곱 절대값이라고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차피 RT는 T가 되겠고요. 자, 이때 T는 양수밖에 안 쓴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M이라고 쓸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도 TM 빼기 T2 T제곱이에요. 얘 T로 묶어내면은 M 빼기 2의 T제곱으로 나와요. 절대값. 근데 어차피 T는 양수니까 얘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값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3T 절대값이다. 얘는 그냥 3절대값 T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A, B의 절대값이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양수화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T를 그냥 약분해도 돼요. 연수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0이 될 수 있는 경우만 약분 안 하는 거고요. 0이 100% 아니면 약분해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절대값도 그렇고 제곱근도 그렇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겨서 제곱 한번 해볼게요. 좌변으로 넘겨서 제곱을 한다면 얘는 m제곱 플러스 1은 이거 제곱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2의 t제곱 플러스 2의 2t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m제곱이 지워져요. 그러면 나머지 m만 신경 써주면 될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mt 구해낼 거니까 마이너스 2m 2의 t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고 이 1은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2m 2의 t제곱은 2의 2t제곱 빼기 1. 따라서 m 값은 2의 t제곱분의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 얘가 지금 mt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4t 빼기 2의 t제곱 곱하기 mt, 그쵸? 2의 t제곱분의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t제곱이 서로 약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하트 찍기로 아예 그냥 한번 쓰고 할까?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4t 빼기 2분의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차피 4로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찢어놓고 본다 그러면은 t분의 2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 그냥 2죠. 왜? 얘는 2t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2t. 결국엔 그냥 3이에요. 얘를 2t로 본다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t. 4t 빼기 t예요. 그래서 t분의 3t. 그렇죠? 뭐 만약에 좀 헷갈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찢어서 4 빼기 2분의 1 곱하기 t분의 2의 2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4 빼기 2t분의 2의 2t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x로 치워낸다면 x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 x가 0으로 가니까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3으로 나오게 돼요. 계산 실수들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처리하면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니까 풀이 방법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풀이 방법은 괜찮은데 중간에 계산이 좀 막히는 느낌? 아, 다구나. 오케이. 아니네.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스텝 3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더 하고 가봅시다. 자, 16번 가볼게요. 이게 S예요. 이게 S예요. 위에 게 TA, 밑에 게 SA. 이거 이렇게요. PQ를 지르면 양끝점으로 하는 게 SA. 맞구나. 얘가 TA 맞네. 오케이. 풀었어. 잘한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요. 문제를 딱 보더라도 P점 자체가 일단 시작인데 P점을 구하려고 보니까 로그 x랑 직선과의 교점이야. 로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 그럼 연립하면 P점 나오겠지. 근데 연립해서 계산이 안 되죠. 왜? 초월함수잖아요. 대수적 연산이 안 통해요. 대수적 연산이 안 통하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 이 교점을 알아야지만 Q점을 구하잖아요. P점을 알아야 Q점을 구하죠. 그래야 삼각형 넓이를 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교점을 미지수로라도 잡고 가는 거예요. 미지수를 하나 늘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P점의 X좌표를 무슨 뭐 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K. 그러면 Y좌표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식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뭐죠? K 집어넣으면은 X가 K니까 아니 그냥 여기다 쓰자. 여기다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 문제냐면은 결국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lnx랑 t-x로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점을 대수견산으로는 절대 못 구하는 거니까 아예 이 교점을 그냥 k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을 k로 미지수로 잡고 시작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lnk, 그죠? k, lnk, 그 다음에 y좌표가 t-k.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미지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대신 관계식이 생겨요. 그 식은 나중에 잘 정리해서 연립하면 충분히 나와요. 자, 그럼 이때 이 K점을 가지고 Q의 X좌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Y좌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ST가 등장을 합니다. 다만 T가 아닌 K로 등장을 하겠죠. 아 진짜? 아 미안. 자 그러면은 천천히 조금만 좀 가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ST를 막상 구해내보면은 얼마 나와요? 그냥 X, Y 곱하면 되니까 K의 K제곱이죠? KK제곱. 그쵸? 왜냐면 얘가 지금 K고 얘가 2의 K제곱이니까 2로 나눠야지. 그쵸? 2로 나눠야지. 그쵸? 삼각형 넓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EST죠. 2배의 얘예요. 2배의 2분의 K의 K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미지수가 2개라는 거예요. T가 0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한 문자로 통일합니다. T를 K로 바꿔도 되고요. K를 다시 T로 바꿔도 돼요. 그럼 결국 이 안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식에서. 한 문자로 통일만 해주면 돼요. 뭐 그냥 따로따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자 결국 얘는 다시 한번 lnk는 t-k. 그럼 t는 그냥 k 플러스 lnk네. 그렇죠? 요 t를 갖다가 k 플러스 lnk로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서 k가 얼마로 가는지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요 식을 잘 이용해 보면은 아니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 로그는 어렵잖아요. 지수로 한번 돌려볼게요. k는 2의 t-k제곱 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관계를 놓고 보니까 요 식에서 양변의 2의 k제곱을 곱하면은 k 곱하기 2의 k제곱은 2의 t-k제곱 곱하기 2의 k제곱이라서 그냥 2의 t제곱으로 나와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2의 t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가도 돼요. 그냥 k로 다 바꿔서 해도 되는데 식 안에 얘네 둘이 연립되는 이 시간에 쟤를 처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야.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왜? 없으면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걸래요. 고등과정에서는. 미적분은 우리가 초함수들을 그것도 지수로그 삼각함수 다루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겠군. 아니, 풀 수 있는 게 지수로그 삼각함수라고 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전체 이만큼 지구상에 수학 문제가 있으면 진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밖에 못 풀어요.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점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치환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번. 오케이. 이게 트리곱이니까. 그래서 딱 요거 하나 때문에 스텝 3예요. 진짜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대소적 연산이 안 통한다라는 것 때문에 허무하게 간단하죠. 문제만 보면.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2번과 동시에 지수로그 삼각함수. 지수로그 미분이 끝이에요. 아하하하. 너무 적은가? 27문제. 오늘 지수로그 미분 끝났어. 그래서 저기 문제집 하나 더 준 거예요. 연습 용도로 더 풀 수 있게끔. 마플 시너지 대신에 대신 마플 시너지 어차피 우리 안 주는구나. 겨울방학 됐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에서는 사실 딱히 풀만한 문제는 없는데? 딱히 없는데? 잠깐만. 애매한데? 할 게 없네. 27번만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낼게요. 미안해. 27번 하나만. 자,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는 0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분자는 0이 아니면 안 되니까 F0가 빵. 그렇죠? 이 식 자체에서는 두 가지. F0가 빵.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게 F0가 빵인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원칙적으로. 불연속이면. fx가 만약에 0에서 불연속이라면은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는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함수값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죠?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불연속인 문제 안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로 강남 쪽에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진짜로. 자주까지는 아니고 불연속인 애들도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뭐지? 이 생각을 해요. 원칙상 요 1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인 거예요. 얘는 극한이 0을 얘기하는 거고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는 주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어떻게 0인 걸 아냐? 로그 함수잖아요. 대수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나온 순간 무조건 다 연속함수예요. 왜?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정의역 구간에서 정근선 빼고 자, 적용 범위에서. 자, 그래서 얘는 F0이 0인 겁니다. F0. 그래서 그렇죠? 연속이니까 얘가 F0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0인 걸 보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극한만 0이라고 준 거예요. 극한만.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0 빼기 F0으로 쓸 수 있죠. 불연속이면 이거 F0으로 못 쓰는 거예요. 불연속이면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얘는 F'0이 2인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 두 개 가지고 미지수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일단 F0 같은 경우는 L은 B니까 따라서 B는 1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1이니까 진수분의 속미분이죠.
진수분의 속미분.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b분의 a죠. 근데 b는 1인 거 아니까 a값. 그래서 a값이 2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다 나왔네요. 자, f2는 그래서 얼마? ln 2a 플러스 b. 그래서 ln 얼마지? 4 더하기 1이니까 5네요. 4b ln 5가 됩니다. 아우, 고생했어요. 와, 고생했어. 오늘 온라인으로 참 많이도 듣고 있네. 지수로 감수